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교 3학년도 어쩌다 쌤과 함께 맘맞겠던 과학의 자물쇠를 풀어보자. 과학의 어쩌다 쌤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대단원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인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름 먼저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구름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닌, 구름은 두 번째 소단원의 소단원은 선생님이 소소단원이라고 부릅니다. 소소한 단원인 물방울을 이루어진 구름 두 차시 때 배우고요. 첫 번째 차시 때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증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물이 끓어서 나오는 기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수증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이번 시간에 가져볼 거거든요.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생생 개념 영상 만나보고 출발할게요. 햇빛이 잘 비치는 맑은 날. 젖은 빨래를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빨래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빨래가 마릅니다. 빨래에서 증발한 물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됩니다. 어떤 이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하였을 때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인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아지면 증가하고 기온이 낮아지면 감소합니다. 또 공기 중의 수증기량을 습도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가 낮을 때는 건조하고 높을 때는 습합니다. 기온이 일정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므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집니다. 기온이 변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므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일정해도 상대 습도가 달라집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여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상대 습도가 낮아집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희 다시 교과서 PDF로 넘어오겠습니다. 생생 개념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이 하다가 끊기면은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그 대신 서둘러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 방학 기간이니까 선생님 강의 한 번씩 보시고 이제 교과서 맞춤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의 단원을 배우면은요, 상대습도라는 개념을 알고, 상대습도 원래 나중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습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수증기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알고 가셔야지 상대습도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자, 핑크 색깔, 노란 색깔, 파란 색깔 선생님 강의를 하고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양은 어떻게 나갈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막 포화 수증기 양이라는 엄청난 단어가 또 막 여러분들을 이제 아프게 하는데요. 선생님 그것도 다 아니까 선생님 진짜로 쉽게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햇빛이 잘 비치는 날에는 젖은 빨래가 잘 마르고 그렇겠죠. 햇빛이 비치니까 이제 젖은 빨래가 녹겠죠. 컵에 담아둔 물은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까요? 증발을 했기 때문이겠죠. 증발 써주도록 할게요. 증발했기 때문에 물이 부피가 감소하게 되거나 라는 거 여기 나와 있네요. 물이 증발하여 대기 중에 뭐가 되었다고요? 수증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똥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지구 대기에는 많은 수증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기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한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양에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5만큼 받아줄 수 있는데 그 5만큼의 수증기가 다 저한테 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온 거야. 그러면은 이것을 포화 상태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포화 상태인 공기 1kg에 이거 1kg이 이제 기온의 단위라고 있어요. 단위 질량, 단위 부피. 이 수증기량을 그람으로 나타낸 것을 저희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 수증기량이라는 것도 선생님 어느 문제집에서 봤는데, 자 이제 이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1kg의 공기에 실제로 포함된 수증기량을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밑줄 치도록 할게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포수라고 암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기포수. 선생님이 암기하라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기포수가 있는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이 비례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서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따로 필기할게요.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은 비례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기온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그래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20도에서 포화 상태인 공기 1kg 속에 포함된 거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나요? 20도 여기 쭉쭉쭉쭉쭉 올라가죠? 자,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양 1kg당 단위 부피는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 제대로 된 수치가 여기 나와 있네요. 14.7 g을, 왜냐면 g으로 나타낸 것이라 했으니까 g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딱히 어려울 것 같진 않고요. 자, 여기 굉장히 조금 어렵고도 좀 그런 개념이 상대습도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상대습도를 조금 뒤에다가 해주려고 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정리한 노트에서 여러분들께는 공유를 못 해드리는데, 상대 습도를 제가 마지막에 선생님이 정리를 했는데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단어들이 좀 나오거든요. 일단 교과서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공기가 건조하다거나 습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지금 너무 습도해서 공기가 건조해서 발이 거칠어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이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에 따른 것으로 흔히 습도라고 부릅니다. 온도와 다른 개념이에요. 공기 1m 세제곱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는 상대습도로 상대습도, 포수,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에 100을 곱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퍼센트로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외워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일단 최대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최대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 5만큼 받아들일 수 있어. 5명을 초대한다고 해. 근데 2명만 왔어. 2명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5명을 받을 수 있는데 2명이 나한테 온 거죠. 내 집에 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제로 나한테 내 집에 찾아온 2명에다가 원래 오기로 했던 5명, 그래서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은 40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초대한 사람의 이제 상대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 예시로 든 건 친구여서 어쨌든 상대 습도는 40%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밑줄 치시면 되고요. 상대 습도가 수증기량과 기온을 어떻게 따라지는지 이건 선생님이 강의를 안 했는데 그냥 필기로 조금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암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습도 퍼센트는 현재 기온의 피온 수증기량의 실제 수증기량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라는 거 알아두시면서요.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면은요, 예를 들어 요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중3학년 강의여서 아마 안 배우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선생님 그러면 그냥 속해 있다라고 표현할게요. 일단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도 봐봐. 선생님 이거 다시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베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다가 필기해 주시고요. 원 그리기 귀찮잖아. 원 잘 못 그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실제 수증기량이 선생님은 10.6g/kg, 여기는 20.0kg이라고 합시다.
왜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않겠죠? 이 20.g을 최대로 받아줄 수 있는데 실제로는 10.6g만큼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고, 자, 공개 중에 수증기량과 기온의 동그라미 받는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조금만 더 예쁘게 칠게. 수증기량과 기온.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보자. 만약 가습기를 쳤다 쳐봐. 지금 이것이 방 아니야. 원으로 둘러싸인 방 아니야. 이 방 안에 가습기를 튼데 가습기는 뭐야? 습도를 높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실질 수증기량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습도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높아진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수증기량에는 비례한다라는 것이 키포인트, 똥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온을 보자, 얘들아. 기온을 높였어. 난방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도 올라간다 그랬어. 포화 수증기량이 올라가면 내가 그만큼 너무 많이 담을 수 있는 건데 실제 수증기량은 조금밖에 안 왔네? 그러면 그만큼 습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습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요? 헷갈리네. 둘 다 화살표 같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수증기량 올라가고 기온은 낮아지는 반비례 관계를 하고 있다, 음의 관계를 하고 있다, 뭐 역의 관계를 하고 있다, 반비례 관계다라는 거 똥포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오케이, 이 정도로만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상대 습도는 딱히 어려운 개념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건 뭐냐, 자, 이거는 그죠, 여러분들 이슬점을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선생님 필기해주면서 넘어갈게요. 자, 결국은 나왔습니다. 어려운 그래프. 자, 여기 여러분 안 어려워. 선생님 왜 자꾸 말 바꾸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진짜 안 어려워. 선생님이랑 함께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온이 일정하다고 했어요. 기온이 일정하구나. 우선 체크.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겠죠. 기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기온의 영향을 받는 포화 수증기량도 일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질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고 선생님이 그랬어. 선생님 왜요? 얘들아, 붕어머리 아니면은 자, 이해해야 돼.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말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안 하면 못하겠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수증기량이 24시간 내로 답변해드리니까 수증기량이 높아지면은요 상대 습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상대 습도 높아짐. 요거 하나 체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 색깔이 좀 대비되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노란 색깔로 할게요. 반면 기온이 변하면 포화 수증기량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 양이 일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 습도가 달라진다라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중요하니까 포인트, 똥포인트, 키포인트 체크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죠.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여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을 저희가 반비례 관계다라고 하였습니다. 색깔 대비되게 반비례. 중요한 키포인트 찾아내 주시고요.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증가하여 낮아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 습도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과 기온에 따라서 자, 다시 한번 더 알려줄게. 수증기량, 기온. 여러분 이거 오늘 배운 내용 꼭 한번 복습해 주세요. 자, 수증기량은 뭐라고요? 비례관계. 자, 기온은 뭐라고요? 반비례관계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배운 내용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수업 맞춰보도록 할게요. 표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상대 습도하고 기온이 나타내져 있고요. 각각의 시간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상대 습도 변화인데요. 제 상대 습도 같은 경우에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기온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이쯤이야.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11시 32분인데 이쯤은 한 11시 48분쯤 되겠네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쯤은 한 11시 47분 경쯤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쯤은 한 7시 40분쯤 일 것 같고요. 이렇게 시간은 굳이 안 완공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교착 지점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맑은 날에는 하루 동안 기온이 변하여 계속 달라진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선생님 흐린 날은 어떻게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흐릴 때는요 거의 다 일정합니다.
일정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의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오케이. 이 정도로만 알려드리면 되겠고.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있을 정도 교과서에는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조금 오히려 빨리 끝났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 얘들아. 네, 구름은 아직 진도를 나가면 안 돼서 스스로 확인하게 문제 간단히 풀어보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인 포화 수증기량은 기보수 자 뭐였습니까? 높을수록 증가하죠. 이런 것을 저희가 비례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습도로 습도 하면은 일단 상대 습도 적어주시고 비율이니까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수 분의 실수 요 적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100까지 곱해주세요. 자, 어려웠던 막막했던 과학의 첫 번째 열쇠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수증기량은 변함이 없어 기온이 낮아지면은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비례관계니까. 기량은 비례하는데 기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기온은 지금 반비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기온은 그렇죠. 높아진다. 아니 기온이 아니죠. 상대습도죠. 상대습도는 높아진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에 포인트였습니다. 상대습도는 수증기량과 비례하고 기온과는 반비례한다라는 건 선생님이 몇 번이고 강조했으니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소단원 바로 맞춰보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구름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제대로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